예,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가족대체 기간에 2차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에 있었던 1차 회동에 연이어서 또 만난 거라 이게 어떤 좋은 징조 아니냐, 이야기가 잘 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는 별 진전이 없었다라는 보도는 나옵니다만 참여하신 분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연결을 합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세요. 김재원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속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오늘로서 단식을 중단한다. 이야기 들으셨어요? 예, 속보로 잠깐 들어온 것만 봤습니다. 예. 이게 뭐 상황에 진전이 있어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일단 가족들의 어떤 호소 이런 것들로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일단 다행이죠, 참. 아이, 그럼요. 저희들 사실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우리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빼드리게 어떤 책임감을 느꼈는데요. 예. 단식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분이 좀 요구했던 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또는 더 나아가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어떤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특별법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시 다져봅니다. 어제 2차 회동 사실은 많이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회동 있은 지 하루 건너서 바로 또 2차 회동이 시작되는 건 좋은 징조 아니냐 생각했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보따리를 풀어놓은 측면이 있으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어떤 여야 간의 그 문제를 넘어서서 유가족이 직접 입법기관인 국회에 들어오고 그것도 또 여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이 상황은 결국은 특히 유가족과 그 집권 여당 간의 어떤 큰 불신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이 오해의 문제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가족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컸고 유가족이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불신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어떤 비용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 불신의 벽을 낮추는 데는 크게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야 간에 불신만 없다면 금방 해결될 것. 여야가 아니라 유가족과 이 여당 간의 불신.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을 낮춰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큰 한 걸음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의 벽이 지금 많이 낮춰졌다. 완전히 깨진 건 아니지만 낮춰졌다. 한 몇 %나 그럼 지금 낮춰진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 뭐 심리적인 타원이라서 조금. 느끼시기에는 그래도 느끼시기에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가족은 그동안 저희들 거의 적대시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자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급급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저희들은 거기에 그 외부 세력까지 가담을 해서 결국 유가족의 어떤 궁박한 처지와 슬픔을 활용해서 정부 전복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순전히 이것은 어떤 유가족의 슬픔을 이용한 반정부 선동에 동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그 오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오해가 결국은 서로 간의 대화를 멀게 했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런 불신의 벽을 높게 쌓았다 그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유가족 분들의 어떤 인간적인 진솔한 그런 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유가족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약간 소통을 할 수 있는 뭐라면 환경은 조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유가족 측의 지금 입장은 여전히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 줘야 한다 이겁니까? 아니면 특검 추천권을 조정하는 선에서 타결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데 어제까지는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또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참석자 중에는
특검 추천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길래 지금은 너무 혼란스럽다. 수사권 기소권을 직접 조사위원회에 줘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또 특검 추천권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수사권 기소권은 포기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예.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한 분을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고 예. 그 검사가 나머지 조사위원회 내에서 경찰관들을 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형태의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입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경찰과 검찰이 있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특별검사 제도를 창설 특검을 지금 제도화하고 있는데 예. 그 외의 별도의 수사기관을 창설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면 결국 그 조사위원회 자체가 여당과 야당의 추천위원이 5명씩 들어가고 유가족 추천위원이 3명이 들어온다면 예. 그 조사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파성을 띠거나 아니면 유가족이 직접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잠깐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헌법상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기관이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할 수 새누리당은. 없다.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면 아주 팽팽하게 여전히 그 입장 그대로네요. 유가족 측에서는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에 달라. 새누리당은 안 된다. 아니 유가족의 입장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결국은 국가 권력에 속한 사람일 테고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약간 유가족에게 좀 편향되더라도 결국은 힘의 균형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들어볼 때는 감정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예. 결국엔 그것이 불공정한 수사기관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팽팽하게 지금 대치 중입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풀릴 희망이? 예. 희망 말씀하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자고 한 것 자체가 예. 유가족분들이 충분히 수기를 해서 오겠다라는 것이었고 아마 우리 희생자 유가족 가족대책위를 또 외부에서 돕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과 협의를 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진전된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유족들하고 얘기가 잘 안 풀리니까 여든 야든 말입니다. 유족들은 대통령이 직접 만나 주십시오. 만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민족의 대명절 모두가 다 모여서 화합하는 이 추석인데 그 전에 좀 만나 주십시오. 가능성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의견 들으면 또 감성적으로는 당연히 대통령이 못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 풀어야 할 것은 바로 저희들 여당 지도부와 유가족 대표 또는 유가족 전체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이 우리와 우리 여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유가족 대표자가 또 유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이룬다면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곧바로 야당은 농성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안으로 있는 경제 살리기 법률도 전부 처리가 될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입법권이 야당의 입법권이 유가족 단체로 넘어간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대통령의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유가족 단체 대표들께서 저희들과 만남을 좀 더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해가는 것이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새누리당과 유족 간의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땐 대통령이 나서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저희들이 문제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까지 가지 않겠다. 예, 그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 또 입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새누리당이 해결하겠다. 근데 유가족 입장에서 가셨을 때 아무래도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면 대통령 입장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만난들 아니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대통령 만났더니 무성의하더라고 또 공격에 시달릴 텐데 그럴까봐 무슨 뻔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여당 지도부가 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정책위 의장이 지금 유가족 대표를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우리가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권력분리 원칙상으로도 입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김재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김재원 의원 만났습니다.